네, 미국 정부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죠. 인권 유리 행위에 책임을 물어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제재 명단에 올린 건데요. 자세한 소식을 워싱턴 화상으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보면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재하고 나아가서 북한 최고 지도자를 제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2월에 발효된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법은 304조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과 검열 행위에 책임 있는 인사들,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를 파악해 미국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김정은의 인권 유린 행위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 따라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 유린 및 검열 보고서를 작성해 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근거에 미 재무부가 북한의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우선 미 재무부가 공개한 제재 리스트를 보면 인권 유린 행위에 책임 있는 개인 15명 중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만을 문제 삼아 제재를 단행한 것도 처음이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올린 것도 처음입니다. 사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처형과 고문 등 억압과 유린이 김정은의 통치 아래 자행됐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김정은과 함께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오극렬, 리용무, 김기남 등 북한 권력 서열 상위에 포진해 있는 인사들이 대거 제재 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또 지금은 국무위원회로 바뀐 국방위원회, 국가보위부, 인민보안부, 선전선동부, 그리고 정찰총국 등 8곳의 기관도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기관은 앞으로 미국 관할권이 있는 곳에서 자산이 동결되고 금융거래가 금지되며 미국 입국이 불어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 또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이 미국에 갈 일도 없고 또 미국 안에 재산이 있지도 않을 텐데 과연 이 제재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이번 인권 제재로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 들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온 북한에 대해 미국은 고강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그동안 금융, 경제 제재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권 유린을 문제 삼아 김정은까지 제재 대상에 올리는 인권 제재를 한 것인데 대북 제재의 완결판,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즉, 김정은을 인권 유린 책임자, 인권 범죄자로 규정함으로써 대북 압박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미국이 북한과 대화 대신에 제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북한 내 어떤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환상은 없다면서도 상징적인 메시지를 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인권 유린 관련 정보를 더 확보해 제재 대상을 추가할 것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경색돼 있던 북미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 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미국 정부가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제재 대상에 올린 이유도 함께 설명했죠. 네, 미 국무부의 보고서 그리고 재무부의 자료를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 왜 제재 대상에 올랐는지 명시돼 있습니다. 김정은 통치 아래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견디기 힘든 잔혹 행위와 고난을 겪고 있다며 김정은의 이름을 명시한 겁니다. 특히 어떤 잔혹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지 나열했는데요. 재판 없는 처형, 강제 실종, 무분별한 체포와 구금, 강제 노동, 고문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1년 27살의 어린 나이에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이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고 기본적 인권을 제약하는 국가라는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평가와 함께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목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있어서 김정은 등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데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2, 3주 뒤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공식 지명된다고 하던데 먼저 그 일정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이어진 대선 경선 레이스 결과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 대선 후보로 확정된 상태죠. 경선에서 뽑힌 대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당의 대선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최종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전당대회인데요. 공화당 전당대회가 먼저 열립니다.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25일부터 나흘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후보로 선출됩니다. 통상 전당대회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데 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본격적인 대선 본선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미 민주와 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는 정해졌다고 할 수 있고 이들 대선 후보 한 조를 이뤄서 대선 본선에 나설 부통령 후보가 누굴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죠. 네, 부통령 러닝메이트 인선에 있어서 좀 더 속도를 내고 있는 후보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부통령 후보 낙점이 임박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트위터를 활용해서 마치 리얼리티 쇼처럼 부통령 후보들과의 면담 그리고 평가를 공개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이름을 공개한 사람은 톰 코튼 상원 의원,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 그리고 조니 언스트 상원 의원 등입니다. 이들과 만난 일을 소개하면서 감명 깊었다, 훌륭했다 등의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이 중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만난 조니 언스트 상원 의원과의 만남이 주목됩니다. 회동 전부터 만남을 기대한다며 군부를 떼더니 회동 직후에는 언스트 의원은 훌륭한 일을 했다며 다시 보게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여성인 언스트 의원은 21년간 주 방위군에서 근무한 중령 출신으로 공화당 내에서는 이른바 뜨는 별로 불립니다. 트럼프가 본선 맞상대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에 맞서 여성 부통령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언스트 의원은 부통령 후보 자리를 고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웃사이더 트럼프가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치인 출신을 부통령 후보로 낙점할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져 왔는데요. 그동안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 경선 경쟁자였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트럼프 캠프 좌장으로 불리는 제프 세션스 상원 의원, 그리고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등이 러닝메이트로 거론돼 왔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짝으로 누구를 선택할지 다음 주에는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 주가 되면 알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은 누구를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삼을까요? 네, 클린턴 전 장관도 전당대회가 임박한 만큼 부통령 러닝메이트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클린턴 전 장관이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군이 압축됐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진보의 상징으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안정감이 강점으로 꼽히는 팀 케인 상원 의원, 그리고 올해 41살로 히스패닉계인 훌리안 카스트로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등이 가장 많이 거론됩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최근 클린턴 전 장관과 공동 유세를 펼친 여성 의원인데요. 클린턴 전 장관이 여성 대통령, 여성 부통령 조합을 꺼내들지 주목됩니다. 한때 클린턴 전 장관의 경선 레이스에서 샌더스 열풍을 일으키며 치열한 경쟁을 펼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낙점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샌더스 의원은 후보군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